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바 시작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추가 경정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관련 부처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첫 소식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입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이 총리는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예산을 내년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겠다고 말해 여론전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외교적 노력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 5조 8천억 원이 의결됐는데 이 가운데 2,700억 원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쓰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찾아 이 예산이 투입될 기업 현황을 챙겼습니다. 또 백색 국가 제외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자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일괄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우리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서자 일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품위 없고 무례하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 먼저 해놓고 비난하는 모양새인데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 이것도 구린내가 납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비판하며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에서 적반하장식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 측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공모제도, 즉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4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지만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개인정보 없이 중복 접수가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겁니다. そういう手続きがあることをご存知ですか? いや、知りません。興味もなかったよ。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633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의견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게 148건, 의견이 100건을 넘은 안건은 2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4일이라는 짧은 조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도 접수된 의견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할 나라는 미국뿐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회담 자리 정도는 만들어주는데 중간에 나서서 중재할 뜻은 없다. 서울과 도쿄의 문제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먼저 신동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한일 경제 전쟁 이 문제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현 상황 그리고 우리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히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후 열린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장관끼리만 참석하는 회담을 하자고 미국이 제안했지만 부담을 느낀 일본이 이를 거부해 실무자까지 포함한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젯밤에도 미국 측에서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도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반면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일 갈등 조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ASEAN と同じ措置ですから、今まで全く何の問題も起きてませんので、そこは皆さんよくご理解をしていただいて。アメリカ側の理解はもちろん。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일 갈등에 중재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중재는 없다면서 한일 갈등은 서울과 도쿄의 문제이고 개입해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도 중요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을 몰아세울 수도 없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일 양국의 냉각기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MBN 뉴스 신웅입니다. 일본이 기어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이제 우리도 일본에 맞대응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연장현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현 기자,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해버린다면 일본이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특정 기업들에게는 생산 라인에서 차질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양을 수입하는, 즉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기타 경유의 99% 이상, 또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기타 등유는 87% 이상 등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중 기타 경유의 경우에는 일본의 보일러나 각종 디젤 엔진 연료 중에서 수입 물량의 99%가 바로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또 기타 등유의 경우에는요. 일본에서 살충제나 의료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은 이런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하는 조치가 된다면 제법 효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중간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품은 일본이 우리뿐 아니라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석유 제품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데서 상당량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우리가 수출을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아쉬울 게 아니라 기존에 일본과 거래하던 우리 수출 업체들이 상당수 거래처만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 있지 않습니까? 한일 예.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폐기하자는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에 체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간단히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정보를 한일 양국이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한 협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맞불을 놓는 걸로는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안보 분야에 대한 상응 조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앞서 지소미아 파기의 신중한 모습을 지켜왔던 정치권 인사들도 하나둘 돌아서고 있는데요. 모습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 가지고서는 군사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 당초 신중론자였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이 지금의 어떤 반일 감정에 치우쳐서 국익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이 새로운 무기들의 시험 발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기들의 사거리가 바로 이 남한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보다 일본이 더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보들도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로 날아가는 동해상으로 탐착되는 탄도미사일 마지막 종말 단계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실제로 정확하게 탐지 못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가 바로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약 400km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보다는 그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현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서 이 미일 간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3주 정도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득과 실을 냉정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일본 아베가 결국 경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핵심 소재 공급을 끊어서 우리의 숨통을 끊겠다는 건데요. 당장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맞게 됐고요. 그러나 아베의 통제가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결국 일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일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뉴스 추적 연장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네, 옛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네, 집회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조금 전인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말 폭염에 빗방울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분노한 시민 2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아베 규탄 집회는 오늘로 3번째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 경제 침략을 물리치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금 뒤 8시부터 참가자들은 이곳 소녀상 앞을 출발해 일본 대사관을 거쳐 조선일보까지 행진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선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은 오후 5시 반부터 반일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일본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사전 집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다음 주 토요일과 광복절에도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 일본에 항의하는 국민의 의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일본 사람 불매운동 열기는 촛불처럼 오늘 날씨처럼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쇼핑몰에는 더위를 피한 시민들로 북적였지만 일본 기업 매장들은 한산하니 발길이 뚝 끊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후 맞은 첫 주말. 서울 강남의 한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몰 전체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지만 일본 제품 매장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불매운동의 첫 타깃이었던 유니클로는 계산대 8개 중 2개만 운영하고 있었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일본 여행이나 매장 같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선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걸 당하고 있는 거니까 유니클로나 이런 데를 안 가고 다른 대안적인 걸 찾아서. 시민들은 일본 제품 리스트를 공유하며 대체품으로 소개된 매장을 찾았습니다. 입점객 수 자체가 140% 정도 전사가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클로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그러니까 유니클로와 동일한 제품을 찾는 게 이제 일본 본사가 지분 99.96%를 갖고 있는 ABC마트는 로고를 아베마트로 바꾼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가 하면 일본 차를 타고 오는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제품 구매를 꺼리는 상황.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시민들의 불매운동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노 재팬, 반일 정서가 확산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일본이 현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도쿄로 간 저희 취재기자가 일본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이튿날 도쿄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신오쿠보를 찾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입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 신오쿠보를 찾아 떡볶이나 호떡 같은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지방에서 온 일본인도 눈에 띕니다. 宮城に住んでるんですけれども、東京に、来た時は、ハットクとかを食べに新大久保によく来ます。 혹시라도 타격이 있을까 걱정했던 이곳 상인들은 이전과 다름없는 분위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하고 똑같고 아직도 많이 사람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인타운을 찾은 한 남성은 정치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日本の若い子はね、韓国のこと大好きなんで、逆に政治でなんかおかしくなってるのが不思議なというか、だから早く元に戻ってほしいですね. 방식은 다르지만 일본 시민들 역시 지금의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많은 국민이 애타게 기다렸던 조은누리 양의 발견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발견 당시에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해서 다음 주 중에는 퇴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린 방학 숙제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강대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실종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조은누리 양. 여름 장마 폭우와 폭염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야산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이 열흘 만에 발견된 가운데 조양이 입원해 있는 충북대병원은 조양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상태는 양호하고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지금 잘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사이 수액 치료 덕분에 심한 탈수 증상도 완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양은 현재 상태가 더욱 호전돼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양은 학교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고 밀린 방학 숙제 걱정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누적된 피로로 인해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고 있으며 정상 식사도 아직은 어려워 죽을 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양의 회복 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말까지 조양과의 접촉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양을 만나 장맛비와 폭염 아래 어떻게 산속에서 지냈는지 또 범죄 연루성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실종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조은누리 양입니다. 어떻게 버텼고 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사회부 김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조은누리 양의 건강 상태가 이제 가장 걱정이었는데 양호하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이에요. 회복이 지금 많이 된 상태입니까? 네, 뉴스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조은누리 양의 건강 상태는 지금 현재 매우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예. 부모님과의 대화도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군요. 병원 측은 이제 현재 조은누리 양이 장시간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된 탓인지 입안이 헐어서 현재 죽을 먹으면서 수액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평상시 모습을 회복했으며 다음 주 중에 퇴원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혹시 조은누리 양이 어쩌다 저 현장까지 갔는지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아직 뭐 경찰 조사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조은누리 양의 가족들의 요구로 취재진의 접근은 물론 경찰 조사도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조은누리 양의 안정을 위해서인데요. 일단 경찰은 조양이 하산 중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헤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조양의 몸에서도 팔과 다리에 찰과상 이외에는 특별한 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건을 형사계에서 여성 청소년계로 옮긴 상태고요. 면담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레부터나 이제 뭐가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누리 양이 근데 이제 실종된 당시에 이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폭염이 계속되고 그랬는데 이 장맛비가 이 덕분에 생명수가 됐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조양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충북 청주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예. 다행히도 이제 장맛비 때문에 계곡에 물이 충분해져서
생존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을 마시게 되면은 밥을 안 먹어도 이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구해서 마실 수가 있었고요. 이 저체온증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바위 밑인가? 그 밑에 들어가고 그걸 이제 피한 것 같아서. 네, 전문가도 이제 저체온증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잘 모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물론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이제 조양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천천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은누리양 발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군기원. 이름 아까 실검에도 오르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달관이 맞죠, 이름이? 네.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육군 32사단 소속 군견 7살 세퍼트 달관입니다. 이름이 달관이에요? 삼음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바위 구석에 앉아 있는 좋은 누리 양을 처음 찾아냈었는데요. 예.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이래야 이제 국민 영웅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 건 이 5년 전에 달관이가 탈영을 했다가 생포된 적이 있어서 이제 탈영견이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탈영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탈영을 했다가 붙잡혔을 당시의 달관이의 사진입니다. 5년 전의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근데 이제 누리꾼들은 이제 어엿하게 성장을 해서 임무를 완수한 달관이를 특진시키고 포상으로 휴가도 보내달라는 의견까지 내고 있습니다. 정말 특진시켜주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이제 군견은 계급이 없어서 특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대신 이제 육군은 달관이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서 표창장과 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상 사료도 좀 주라고 좀 해주세요. 참 저희도 기쁘지만 온 국민이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제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제 좋은 누리양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온 국민이 애태웠는데 무사히 돌아와 고맙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조양이 입원 중인 충북대 병원을 방문해서요. 조양의 가족과 의료진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좋은 누리양의 부모 역시 전 국민의 관심과 기도로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알렸습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다 화나는 뉴스, 답답한 뉴스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모두가 저 달관이 덕분인 거예요. 좋은 누리양 건강 회복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김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폭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계곡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하신 분들도 많았지만요. 온열 환자 또한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도 열대야가 예보된 만큼 대비 단단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먼저 정치훈 기자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 시원한 보트가 물살을 가르고 튜브를 탄 채 유유자적 파도를 즐깁니다. 피서객이 몰리며 북적거렸지만 그래도 표정은 즐겁기만 합니다. 날씨는 엄청 더운데 그래도 물놀이 하니까 재미있고 또 부산 음식이 맛있어서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복잡한 해변에 비하면 계곡의 모습은 여유롭습니다. 물속에 수박 한 덩이 넣어놓고 물장구를 치노라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텐트 그늘에서 낮잠을 청하고 갓난아이도 시원한 한때를 보냅니다. 한낮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시민들은 가까운 계곡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물이 너무 시원해서 폭염특보 내린지 저는 전혀 모르겠었어요. 피서지는 그나마 나았지만 도심은 뜨겁다 못해 끓었습니다. 경기 안성의 한 지역에서 체온을 훌쩍 뛰어넘는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도 35도를 넘어섰고 내륙 지역은 체온과 비슷한 36도를 넘어선 곳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만 온열 환자 87명이 늘었고 어제 김천에서 반일하던 8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뜨거운 날씨는 폭염 위기경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1시부로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상청과는 별도로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이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4단계를 가리킨 겁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단계 관심 수준을 무조건 유지하고요.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대비 단계인 3단계 경계를 거쳐서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가장 높은 4단계 심각을 발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지금이 4단계 심각 단계인 만큼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염이 대체 언제쯤 수그러드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때쯤이면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감 북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 낮 제주도 동쪽 남해상을 지나 밤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수요일 밤엔 광화도 북쪽 해상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소행급 태풍이지만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태풍이라서 바람 부는 구역은 이렇게 좁은 반면에 집중적인 강수를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커서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에선 오는 6일까지 밀물대 바닷물 수위가 높은 기간이어서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 본격적인 피서철과 겹쳐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면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뜨거워진 대기와 만나 세력이 확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이번 태풍 이름이 로마 교황님하고 비슷하네요. 오더라도 좀 평화롭게 지나가길 소망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태풍만큼이나 요란합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무기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였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쐈다는 건데요. 지난 수요일하고 어제 2차례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 한미 군당국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발사체 정체,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발사체를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가려진 발사체의 이동과 낙하를 관찰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진이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이 발사체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신형 방사포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시험 사격으로 방사포의 비행 성능과 목표 적중 능력, 폭발 위력 등을 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가 2차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사체와 사거리, 정점 고도 등이 유사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2번 연속 북한의 주장과는 상이한 판단이라 군 당국이 오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군 당국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북한이 발사체를 가린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만전술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요즘 주차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왜 주차 관련이 시계 보면서 1시간 10분 주차하셨네요. 1시간어치만 받을게요. 뭐 이랬잖아요. 많이 편해졌죠. 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주차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다음 달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8자리가 나온대요. 그래서요? 이 전국 주차장 카메라 10대 중 9대가 새 번호판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소식은 정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입니다. 출입구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 요금을 정산합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기존 7자리 번호판의 용량이 초과돼 8자리 번호판이 새로 보급되기 때문입니다. 8자리 번호판 차량을 진입시켜봤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는 무조건 주차 관제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입차 기록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신규 번호판 차량이요. 주차 관제실도 답답합니다. CCTV를 뒤져 요금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고 최악엔 요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나왔나요? 예, 그냥 열어드리겠습니다. 1초면 끝날 요금 정산이 1분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새 번호판을 단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 지체되면 뒤따르던 기존 차량들 역시 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전국 주차장의 번호 인식 카메라 가운데 새 번호판을 인식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마친 비율은 12%, 특히 서울은 4%에 불과합니다. 옛날 번호판만 인식하는 시스템으로는 주차장 진출입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업계에선 카메라 한 대 업데이트에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드는데 정부가 무작정 강행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로봇의 전성시대입니다. 어릴 적 만화영화 속의 로봇이 식당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데요. 서빙과 간단한 요리는 자율주행 로봇이 하고요. 재료 숙성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답니다. 미래형 식당이죠. 단순 작업은 첨단 기술에게 맡기고 사람은 보다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래 식당의 모습 함께 구경 가시죠. 민지숙 기자입니다. 사람 허리 높이의 로봇이 카페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며 쿠키를 나릅니다. 사람들 앞에 다니시는데도 잘 비키고 멈추고 테이블에 안 부딪히더라고요.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은 커피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립니다. 최상의 고기 맛을 유지하는 건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인공지능이며 계산은 매 초마다 가치가 변하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레일 위의 소형 로봇이 파스타와 샐러드를 나릅니다. 도착한 음식을 내린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딱 처음에는 되게 생소한데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로봇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멕시코식 볶음 요리를 하거나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단순 작업은 첨단 기술에게 맡기고 사람은 보다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디즈니가 휩쓸던 극장가에 다시 한국 영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엑시트의 주인공 취업준비생이 램프의 요정 알라딘과 밀림의 왕자 라이온 킹을 몰아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채 근근히 지내던 용남은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우연히 산악 동아리 후배 의주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생긴 유독가스를 피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코믹 재난 영화 엑시트가 개봉 4일 만에 14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를 가끔 표현할 때 얌체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가스 재난도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와닿았고 박스오피스 2위는 박서준 주연의 사자가 차지했습니다. 격투기 챔피언이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를 만나 악을 처단하는 내용으로 화끈한 액션을 자랑합니다. 데뷔작 청년경찰로 주목받은 김주한 감독의 신작입니다. 엑시트와 사자가 동반 흥행을 하면서 이전까지 극장가를 주름잡던 라이언 킹과 알라딘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방학을 맞아 마이펫의 이중생활 속편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봉오동 전투까지 개봉하며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의 반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소방당국과 함께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허술한 방수문 관리가 사고 원인인지 살펴보고 나서 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서는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였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 서울과 홍천, 광주와 대구가 35도, 청주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 속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수도권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3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35도, 창원이 33도로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후로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